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테리어 유튜버 나래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특히 리모델링을 할 때 성공하면 좋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한샘에서 요청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유료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한샘에서 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뭐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적용하면 좋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예전에는 집 안에서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뭐 거실에서는 TV를 놓고, 주방에서는 식탁 놓고 밥을 먹고, 침실에서는 자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 지 이제 뭐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 방식에서 나타났던 변화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뀐 생활 환경들을 적용한 그런 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샘 4호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 그 고객분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좀 리모델링을 할 때나 인테리어를 할 때 뭔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쏙쏙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 약간 IoT, 그 사물 인터넷 이런 거를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문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까 이런 식으로 UV 라이트로 저기 소독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좀 집을 지으시는 분들, 임대용으로 뭐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 집을 짓는 분들도 약간 이런 공간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진짜 생활하기도 편하고 집의 가치도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욕실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면대가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 인테리어 조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배관을 완전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지으시는 분들이 꼭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완전 화장실, 이 완전 샤워실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로 걸어 들어가면 세탁실도 있어요. 다용도실로 이렇게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세탁실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이 정말 너무 고급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일랜드식으로 이렇게 싱크대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토탈 리모델링을 하실 거면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진짜 해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뒤돌아서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거실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훨씬 가족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그 빌트인 가구 같은 데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렇게 위로 열리는 이런 플랫장? 이런 건데, 크림 파스타 레시피 유튜브에서 영상 보여줘. 이렇게 레시피를 보여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주방에 이게 TV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여기서 서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응? 야. 세 번 두들기는 건가 보다. 이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닫는 건 수동. 세팅되는구나. 완전 신기하죠? 헤이 구글, 식사 모드. 오, 영화 볼래. 컨셉 하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게 지금 구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영화 그만 볼래.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자재인데, 이거는 템퍼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템퍼보드에 지금 화이트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걸 패널을 여기다가 붙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색인 것보다는 좀 더 뭔가 공간감 있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일체형 침대,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이거 예전에 제가 헌집 새집 할 때 만든 적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겼었죠, 그 대결에서. 이제 큰 집들은 침실에 이런 조그마한 방이 딸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홈트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홈택트 시대? 이런 트렌드랑 좀 맞물리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뭔가 헬스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 뭔가 그런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집 안에 만드는 거죠. 이 공간도 홈택트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공간인 거죠. 요새는 재택근무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일하시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이제 평상시에는 작업실로 쓰고,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약간 뭔가 거실에서 연장된 느낌으로, 뭔가 가족실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게 이런 공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했다가 투명했다가 하는 이런 유리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유리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당장 되게 실용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미래에는 또 충분히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은 좀 작은 집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흔히 25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 사이즈인데, 약간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참고하면 좋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부터, 여기에 또 약간 이런 팬트리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집에 가구를 많이 안 사도 되거든요. 집에 가구가 많이 없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사를 다닐 때 짐이 되게 간소해져요. 이사비도 안 들고, 그리고 가구 같은 게 망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집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집을 디자인을 할 때, 뭐 리모델링을 할 때, 아니면 새로 만들 때 핵심이 바로 이 수납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붙박이장이라고 하죠. 빌트인 가구, 손잡이를 달지 않고 문에도 뭔가 장식 같은 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벽처럼 보이는 이런 디자인, 이런 게 저는 붙박이장으로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박이장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위에 이렇게 약간 몰딩 같은 거 하잖아요. 저것도 안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 인테리어 트렌드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자면 약간 이런 컬러풀한 소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인테리어 좀 한다 이런 집에서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옐로우 톤도 많이 하고, 뭐 레드나 뭐 민트나 블루나 그린이나 정말 되게 비비드한 컬러도 많이 쓰거든요. 한때 이 포인트 벽지가 엄청 유행을 하다가 한동안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런 벽에 컬러 포인트를 넣는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84제곱미터,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3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의 구조를 가진 공간인데요. 여기는 약간 좀 가족들? 아기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어놓은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한때 많이 했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신발 신을 때 어른들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매번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서 신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도 엄청나게 큰 이런 템플의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중문도 3연동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양산이 되고 많이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을 진짜 마음에 드는 요소가 진짜 많아요. 일단 이 소파도 요즘에 제가 소파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소파가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새롭게 유행하는 디자인. 이게 좀 사각사각하고 이렇게 밑에도 막혀 있고, 소파도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유행 같은 거. 근데 요새는 요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소파를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심플한 디자인인데 좀 컬러가 있는 그런 거를 하면은 되게 포인트 되고, 이렇게 러그를 이렇게 배치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사각, 하나는 원형. 약간 좀 사이즈 조금 다르고 컬러 조금 다르고. 여기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딱 되게 적절하게 뭔가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뭔가 아기 장난감 수납할 만한 이런 것도 있고 구조도 진짜 다른 집들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아파트 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보려고 되게 막 평면도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전통적이지 않은 평면도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뭔가 여러 명이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식탁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면을 다 이렇게 장을 짜가지고 붙박이 같은 느낌으로 해서 막 벽같이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거 여기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그 아까 벽지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눠서 아래 위 색깔을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아래 위 다르게 하면서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색깔만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홈이 뭔가 했는데 이런 선반 같은 거를 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성 이런 분리되었어. 여기도 다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뭔가 이런 게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애들은 뭔가 여기를 잡고 서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구석진 데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잠깐 여기로 돌아와 봐봐. 이쪽으로. 근데 심지어 이 안에도 수납이 있었어. 작업실 겸 뭔가 취미생활 하는 그런 공간 같은. 이 집은 거실이 약간 가족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기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멀티룸 같은 공간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방이 3개 있을 때 그 각각의 공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참고해 보실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이 집은 뭔가 나는 화이트, 뭐 밝은 우드, 막 파스텔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른 뭔가 중후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좋은 그런 집인데 참고를 해보면 좋을 만한 거는 이런 거? 이게 중문이 보통 현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복도 공간에도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은 침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게 원룸에 사는 분들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디테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침실? 약간 이런 뭔가 나머지 공부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가벽을 이용을 해서 약간 공간을 조금은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붙박이장 위에 몰딩 안 해도 더 깔끔하다고. 근데 있는 거보다 더 깔끔하죠? 이런 벽지가 나오는 건가? 아, 이어 붙인 거네. 아, 이게 3년 동문도 요새는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는군요. 이제 이 집은 정말 베이직한 느낌? 누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좀 적용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인데 리모델링 하려고 견적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뭐 저렴하게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뭐 비싼 데는 뭐 150, 200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패키지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평당 99만 원에 이렇게 다 뭐 주방, 욕실, 뭐 벽, 바닥, 천장, 조명, 뭐 베란다 창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홈쇼핑 같은데? 근데 제가 가격을 들었는데 진짜 저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 집들을 둘러보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모델링 할 때 적용하면 좋은 인테리어 팁 1번 팬트리, 워크인 클로젯 공간을 크게 만든다. 이 워크인 클로젯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주방에 식료품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의 공간으로만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현관이라든지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공간이 많아지면 수납이 잘 돼서 뭐 다른 공간이 깔끔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구를 많이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사실 전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더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벽을 쪼개서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기 힘든 그런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붙박이장을 많이 하실 텐데 그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벽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많이 넣어주세요. 2번은 가족 친화적인 디자인. 아일랜드 싱크대라든지 거실을 바라보는 기역자 주방, 거실을 가족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넣는 것이 미래적인 공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특성을 부여하자.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그런 공간들을 구성을 해보세요. TV가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이닝 공간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은 세탁실과 파우더룸을 넣자. 신축이나 고급 단독주택 같은 곳을 보면 이런 공간을 꼭 넣거든요, 요즘에. 저는 이런 디테일이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면서 다른 집과 또 차별이 되면서 집의 가치를 넓혀주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자. 사실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기는 하지만 1, 2년 지나면 정말 옛날 스타일이 돼버려요. 너무 그 시대 유행을 반영한 집 같은 경우는 딱 걸어 들어가는 순간 이거 몇 년도에 디자인했나요? 이게 딱 보일 정도거든요. 특히나 주방이나 욕실처럼 자주 바꾸기 힘든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소파나 커튼, 포인트 벽, 조명 이런 것으로 좀 약간 유행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10년이 지나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돈 들인 만큼 뽕을 뽑는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실제로 꾸며진 집들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인테리어 팁도 드리고 했는데요. 어떤 요소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또 어떤 팁이 좋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 같이 보고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인테리어 꿀팁으로 만나요. 안녕!